자, 이제는 고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고려는 제목에서 세계와 활발히 교류한 고려죠. 고려는 지금의 코리아라는 이름을 갖게 한 우리의 옛 국가입니다. 코리아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만큼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고려 때 알게 된 거예요. 많이 교류를 했겠죠. 그 첫 번째 소단으로 후삼국의 통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삼국의 성립, 후삼국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그리고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 바와 같이 후삼국이라는 것은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여기서 고구려가 백제 신라를 다 통일합니다. 그런데 고구려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요. 처음에는 고구려라는 이름을 썼다가 거기서 구자를 뺍니다. 왜 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구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하여튼 고구려를 있긴 이었대 나라를 구자를 뺀 고려라고 했고요. 그 고려가 이 백제와 신라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한번 통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 사실 후고구려가 붙어야 됩니다. 후삼국 시대는 후고구려, 후백제입니다. 이때 후고구려는 누가 세웠냐면 궁예라는 사람이 세웠고요. 백제는 견훤이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근데 이런 궁예나 견훤은 귀족이라고 불리지는 않았고요. 귀족은 아니었고요. 호족이라고 불렸습니다. 호족인데 이 호족과 조금 호족의 의미는 귀족과 좀 비교를 해서 알아야 돼요. 귀족을 설명하면서 뭘 설명하냐면 통일신라 말의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가 어땠는지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신라는 통일신라죠. 즉 이때의 신라는 그 원래 있던 고구려 백제를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통일을 하죠. 통일을 한 뒤에 통일된 신라가 약 50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500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그 마지막 때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가 아주 뒤죽박죽 혼란이 됩니다. 뒤죽박죽 혼란이 되게 한 원인이 누구냐면 바로 귀족이에요. 귀족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에요. 왜 귀족입니까? 엄마 아빠가 귀족이니까. 이 귀족은 뭡니까? 관직, 높은 관직에 오르죠. 아주 높은 관직에 올라요. 주로 어디에 삽니까? 금성, 경주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호족은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 아닙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다가 무예가 뛰어나서 장군이 돼서 아주 훌륭한 공을 많이 세운다든가 그 지방에서 나름대로 큰 돈을 벌고 있다가 여러 가지 훌륭한 일도 하고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의 어떤 그 지방 사람 백성들이 아주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예요. 주로 지방에서 살았어요. 여기는 지방이라는 것은 당시 금성, 경주, 그러니까 통일신라의 수도가 아닌 지역에서 주로 살았던 그런 계급인데 이 귀족이 통일신라 말에 굉장히 귀족 힘이 세져서 백성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힐까요? 돈을 많이 걷어요.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고요. 심지어는 왕도 마음대로 세웠어요. 왕이 귀족들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왕 세우고 있던 왕 끌어내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원판이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요? 더군다나 세금을 몽땅 걷으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은 이제 세금 다 냈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적이 됩니다. 도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귀족 집도 습격을 하고, 그래서 물건도 훔치고 쌀도 훔치고, 심지어는 그 관청, 그때 그 마을을 다스리는 그런 관공서 같은 것도 막 공격을 해서 거기서 무기도 빼앗고 쌀도 가져가고 심지어 이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신라의 힘은 약해지게 되겠죠. 약해집니다. 원래 귀족들이 그쪽 지방에 관리로 가가지고 그 지방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관공서도 공격하고 그러니 힘이 있겠어요? 관공서에서 관청에서 뭔가 성을 쌓자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백성들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맨날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얘도 공격해가지고 관청에 오히려 백성들을 무서워하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니까 가질 않아요. 힘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호족은 좀 달라요. 그 지방에서 백성들을 많이 위했어요. 부자고 이런데 부자면서도 백성들을 많이 위해서 백성들이 배고프면 자기의 식량을 이렇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존경합니다. 존경하니까 백성들이 그 사람 집으로 모여요. 모이고 그 사람들이 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따라요. 그래서 그 호족들은 점점 힘이 세지죠. 그래서 사실 이쪽 관공서가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호족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방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 호족들이 이번에 무슨 성곽을 짓자 그러면 백성들이 따랐어요. 이번에 뭘 하자 하면 백성들은 호족의 말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지방은 누가 다스리게 됐어요? 호족이 다스리게 됐어요. 그 지방을 호족이 다스려. 왕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귀족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결국 뭐야? 그 지방은 왕이 새로 생기는 거죠. 왕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힘이 세진 호족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견훤입니다. 견훤이고요. 그 중에 한 명은 궁예입니다. 먼저 견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견훤은 원래 그 신라 군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무예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르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나라는 후백제라고 하고 이름을 후백제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900년에 나라를 후백제를 세웠습니다. 이 견훤의 후백제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서쪽,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통일신라가 이만큼이 원래 통일신라 땅이었죠, 전부 다. 근데 이만큼을 이제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이만큼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궁예라는 사람이 또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약 견훤이 후백제 900년에 세우자 1년 뒤에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이라고 전해지고는 있는데 왕족도 다 왕을 귀족들이 마음대로 갈아치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는지 궁예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쪽 지방에 어떤 그 호족으로서 이름을 날리게 됐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송악, 지금의 개성이죠. 개성은 약 우리나라가 여기면 한 이 정도 있습니다. 송악에 도읍을 정했어요. 도읍을 정했는데 조금 있다가 어디로 옮겼냐면 철원이라는 데로 옮겼어요. 철원은 한 이쯤 될 거예요. 철원은 그래서 철원으로 옮긴 뒤에 영토는 어디까지냐면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그래서 약 통일신라의 원래 있던 위쪽에서 이만큼을 다 차지했어요. 이만큼. 책 82쪽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영토가 잘 나와 있는데 선생님 보여주면 이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약 후백제 땅이 이만큼 되고요. 후고구려는 이만큼이 다 되는 거죠. 이제 통일신라는 영토가 줄어서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옛날 통일신라 되기 전 신라보다 영토가 더 작죠.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궁예가 이제 난폭해져요. 좀 사람의 성격이 좀 이렇게 온화하지 못하고 아주 난폭해서 막 신하도 함부로 막 죽이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좀 불안에 떨죠. 그 중에 그 신하 중에 왕건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왕건도 호족이에요. 호족 출신인데 호족인데 그 지방이 아주 힘이 셌던 사람인데 궁예의 부하로 있다가 결국은 궁예의 신하들이 궁예의 부하들이 다 왕건이 이제 그 성품이 온화하고 이러니까 그 실력도 있고 이러니까 왕건을 자꾸 얘기를 해서 궁예를 몰아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왕건이 궁예를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왕건이 결국 나라 이름을 다시 바꾸죠. 뭐로 바꾸냐면 고려라고 나라 이름을 바꾸고 그때가 언제냐면 918년입니다.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원에서 다시 송악으로 가요. 송악으로 다시 도부로 옮깁니다. 왜? 원래 왕건을 떠받들던 백성들이 어디 백성들이냐면 개성, 송악 사람들이에요. 송악 사람.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자, 이제 후백제, 그 다음 왕건이 세운 고려, 그 다음 원래 있던 통일신라 이 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신라는 거의 힘이 없습니다. 신라는 그냥 정말 힘이 없는 나라예요. 이 후백제와 고려가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고려는 후백제하고는 서로 대립을 하고 신라는 어떻게 하냐면 살살 잘 대해줍니다. 왜? 신라는 힘이 없어요. 어차피 고려를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살살 잘 달래다가 나중에 신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잘 대합니다. 하지만 후백제는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 고려가 달랠 상대가 아니야. 그래서 결국 싸움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서로 대립을 하게 되죠. 자, 1라운드 공격이 시작됩니다. 1라운드 후백자가 먼저 힘이 약한 신라를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해요. 신라를 공격을 하려고 하자 고려와 신라 잘 지냈다고 그랬죠? 신라가 도움을 요청해요. 고려한테. 그러자 고려가 그걸 받아들여서 안 돼! 하고 신라를 공격하는 후백제를 공격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공산이라는 데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공산 전투인데 그게 지금의 대구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잘 알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대구입니다. 지금 대구광역시죠. 공산이라는 데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때 어디가 이기냐면 바로 후백제가 승리를 합니다. 고려는 패배를 해요. 927년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어떻게 됩니까? 약간 기가 죽었죠? 후백제는 기가 살았어요. 그 뒤에 고려가 3년 동안 열심히 힘을 기릅니다. 열심히 힘을 기른 뒤에 다시 고창에서 한번 싸웁니다. 고창은 지금의 안동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산 여기서 싸웠는데 이번에는 안동, 고창 전투에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는 누가 이기냐면 이때는 고려가 이기게 됩니다. 고려의 승입니다. 1승 1패죠. 1승 1패. 공산에서 졌고 고창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백제가 지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쭉 지다가 한번 졌는데 한번 이기고 한번 졌는데 백제의 견훤이 아들이 누구냐면 신검입니다. 신검이라는 게 큰아들인데 아주 장남이죠. 원래 이제 왕을 누구한테 넘겨줘야 되냐면 이제 큰아들한테 넘겨주는 게 원래 기본이죠. 그런데 이 견훤이 신검이 아닌 다른 그보다 더 어린 동생한테 왕을 넘겨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 신검이 아버지를 자기한테 왕을 안 넘겨줄 것 같으니까 지금의 전주 좀 옆에 있는 전주 근처인데 금산사에 이 아버지 견훤을 가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 후백제 나라 꼴이 잘 되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가뒀으니 이건 말이 안 되죠? 결국 견훤이 어떻게 됩니까?
금산사를 탈출해서 어디로 가버리냐면 고려로 항복을 해버려요. 그러니 뭐 후백제가 잘 될 일이 없죠. 그러던 와중에 신라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라는 이게 나라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것 같고 힘은 없고 늘 후백제는 덤비려고 하지 고려도 엄청 힘이 세지 결국 나라를 고려에 이렇게 바치는 고려에 항복을 합니다. 신라가. 이때 왕이 신라의 경순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연도는 935년이죠. 935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검이 뭐 신라도 항복을 하고 이러니까 다시 한번 고려를 공격합니다. 고려를 공격하는데 잘 되겠어요? 아버지도 뭐 고려에 항복을 했는데 그래서 신라가 항복한 지 1년 후 936년에 결국 후백제가 고려한테 아주 크게 패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후삼국이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됐으며 고려가 어떻게 해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노트 필기 잘하고 오세요.